방송공자와 김종환 아나운서의 ETF ETF 뽀개기. 그래서 뽀개기가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외신 뽀개기를 하면 너무 이제 영어 강의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컨셉을 좀 바꿔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많은 분들이 수급 블랙홀로 예측되고 있는 새로운 IPO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만 해도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뭐죠? 원래 일론 머스크 생일인 6월 20 며칠? 26일인가에 상장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그래요? 네. 어. 원래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본인 생일날에 호초를 부를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 생일랑 비슷하네. 며칠이죠? 19일. 운명 공통체? 그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앞당겨서 12일날 상장한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또 대어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오픈 AI. 오픈AI. 네, 그다음에 엔트로픽. 엔트로픽. 네.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늦춰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도 오래는 아니었어요. 빨라 27년? 네. 근데 지금 28년을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음. 원래 이제 상장을 빨리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원래 손정희 회장이 네. 거기 지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지분을 매입해줘야 되는, 네. 매입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정 때문에 상장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일단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오늘은 저희가 스페이스 X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정말 시총 상위권에 올라가는 대형 상장 일정이 있을 때 관련 테마나 ETF가 다 같이 좀 오르지 않을까, 네. 미리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좀 해보시죠. 근데 ETF라는 그 바구니 안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가 좀 전망해보고 수익을 어떻게 해야 좀 낼 수 있을지 팀장님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가보시죠. 자, 먼저 핵심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자금 그리고 관심도가 폭증해서 끌어올리는 그 산업 자체에 좀 재평가가 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주 ETF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주 ETF 내부를 들어가 본다면 스페이스 X를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다른 기존 종목들을 내다 팔아야 되는 비중 축소의 압력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수혜의 타임라인을 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시장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의 재평가 측면에서 보면 우주 산업이 이제 지금까지는 상장된 기업 중에 아주 큰 기업이 없어요. 스페이스 X가 들어오면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게 그쵸. 되고요. 그러면 ETF 규모도 커질 거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우주에 대한 판단이 작은 규모가 커지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중 축소 압력이라고 하는 건 ETF 내에서 보시면 기업이 A, B, C, D, E 이렇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스페이스 X가 비집고 들어와. 네. 그럼 비중이 누가 많이 실려야 돼? 스페이스 X를 많이 실어야지. 그렇죠. 근데 펀드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닌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실어야 돼. 다른 거 팔고 이걸 사야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주가 다른 쪽으로 눌릴 수 있다는 것들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잠깐 읽고 넘어가 보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스페이스 X를 이미 담고 있었던 직접 노출 상품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패시브 자금이 쏟아지는 대형 지수 ETF가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스타링크와 AI 인프라의 실적 성과가 이 테마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언제 상장하는지 어떤 규모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게 5월 20일 수요일 낮 12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는 외신에 따르면 6월 12일 날 좀 조기에 상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좀 변경되는 게 있을지 빨라질지 좀 늦춰질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기업 가치는 무려 1.7조 달러에서 2조 달러. 하나로 약 2,700조 원에 육박하고요. 조달액만 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좀 투자 포인트는 진짜 중요한 게 12일에 상장해, 26일에 상장해 그것보다도 상장 당일에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어떤지, 많은지 적은지, 공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만큼 대형 지수에 언제 바로 편입되는지 거기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퀴즈 하나. 퀴즈. 삼성전자의 달러 기준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지금 스페이스 X가 2조 달러잖아요. 그러면 0.17조 달러. 0.17조 달러. 0.17조 달러면 그럼 200 몇십 조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은 1,7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잖아. 네.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인데 스페이스X는 상장만으로 단숨에 1.75조 달러에서 2조 달러니까. 그러니까 1.5배,
1.5배. 네, 2배가 좀 안 되는 죄송해요. 네, 그런 규모의 상장입니다. 근데 네. 엄청 큰 거예요. 음. 삼성전자가 1조 달러 돌파했다고 해서 글로벌리도 약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1조 클럽을 넘어가는 기업이 12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2조 달러를 넘어가는 거죠. 잘하면. 음.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기업이 들어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미국 증시 내에서도 한 시총 5위 정도 5위, 6위 정도가 바로 입성되는 바로 그렇게 될 것 건가요? 같아요. 네. 오, 대단하네요. 조달액만 500억 달러에서 한 750억 달러 그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750억 달러면 또 한 100조 원 네. 넘는 금액이 되는 진짜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주. 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한 3위. 음. 3위가 지금 SK SK 스퀘어? 스퀘어. 네. 네, SK 스퀘어가 한 100몇십 조 돼요. 네. 그럼 조달하는 거죠. 멋있다. 회사 규모만큼. 네. 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그 조달 금액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대 750억 달러라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의 목적지를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재사용 로켓인 스타쉽의 발사 빈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통신망 스타링크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국방정보기관용 위성 서비스인 스타실드도 이 지금 관련된 금액들의 목적지로 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머스크의 xAI와 결합한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차세대 인프라 스토리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냉정한 평가도 함께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을 때 그 목적지가 당장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확실한 곳이야? 나올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대감 이후에 시장은 뭐라고 평가하게 될지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테슬라 지금 기대치가 뭐죠? 테슬라에 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까요? 테슬라에서요. 지금은 로봇.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해 기대하고 있죠. 아니,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로봇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잖아. 네. 숫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근데 밸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스타링크,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할 이유는 없겠죠. 상장하고 나서 저는 뭐 충분히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건 이제 스페이스 관련된 우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잖아요. 머스크의 추진력은 엄청나니까 네. 뭔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또 힌트를 얻어야 된다. 힌트. 스페이스X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네. 네, 물론 시장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스페이스X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약간 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잖아. 네, 하죠. 추진했을 때 누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시장에서 볼 겁니다. 누가라고 한다면 뭐 부품주들은 관련 일단 좋겠죠. 네. 네, 그런 기업 부품주들이라든가 스페이스X 관련된 실제 사업에 연결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ETF들의 주가들이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X를 담고 있는 거. 네. 담고 있는 펀드의 가치는 당연히 높겠지만 네. 그것 이상으로 이미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좀 점검과 체크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상장 전후 이 4단계 자금 흐름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분명히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나 ETF를 한 번씩은 껴볼 것 같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의 방향이 맞는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 전인 지금 선 반영 구간이죠. 관련 ETF와 펀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시기라서요. 해당 기업들, 해당 ETF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이미 머니들이 선제 유입되어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직후에는 유통 주식 자체 좀 희속성과 개인들의 관심까지 함께 폭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대 변동성의 구간이라는 건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검승부는 첫 번째 실적을 공개하고 난 이후, 락업 해제 이후 그 펀더멘털을 검증하고 난 이후일 건데요. 이때가 첫 번째 페이즈 2 상장 직후의 변동성보다 스타링크의 매출과 마진율이 검증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스닥 100이나 S&P 500 편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반대로 기존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락업 해제 시점에는 오히려 물량도 조금은 출회될 수 있다라는 단기 수급의 부담도 함께 저희가 안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네. 스페이스X 무조건 좋을 거야. 무조건 음. 따라가야지라고 하기에는 일단 밸류 높아요. 음. 분명히 높게 들어옵니다. 네. 근데 스페이스X는 실적은 나오는 회사예요. 네. 네, 위성 기반으로 해서 이 발사체 사업으로 분명히 수익도 나오고 있고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펀더멘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모르겠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기대할 것도 없고 일단은 저는 약간 뉴트럴 정도로 봐요. 오. 상장하고 나서.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선반에 됐던 구간들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좀 보자라는 것도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상장이 시장에 미치는 경로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게 스페이스X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관련 산업을 묶고 있는 상품들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장 후 대형 지수에 편입될 때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지수 노출 상품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ETF의 리밸런싱이 유발될 때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우주 테마 ETF 자체가 움직이고 들썩이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데 훗날 나중에 S&P 500이나 대형 지수의 ETF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스페이스X를 무조건 편입해서 사야 될 때 그 시점에 패시브 자금이 정말 쓰나미처럼 들어온다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한번 엄청난 자금의 이동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점도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들이 이탈하는 것과 그다음에 신규 자금 들어가는 것 그게 어떻게 또 이제 밀물과 선물이 같이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네, 여기도 지금 그림 보면 비커에서 이렇게 쏙 담길 때가 있고 안에 있는 물을 다 뱉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우주주들을 강제로 매도한다면 그때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스페이스X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테마는 저는 길게 보면 지금 가야 되는 테마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림을 열었어요. 네. 단순히 우리 위성 쏠 거예요, 화성 갈 거예요, 달 갈 거예요 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요? 그 나한테 무슨 도움 돼요? 네. 이러잖아.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스토리를 바꿔버렸죠. 뭐를 했죠? 위성? 데이터 센터. 네.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에다가 정말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겠다. 그렇죠. 뭐 태양광도 뭐 보내버리겠다. 뭐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태양광과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SMR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결국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발사체로 계속 쏜 다음에 뭔가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유용성이라든가 우주의 필요성 같은 게 훨씬 더 지금 증가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예전보다 더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좀 수혜주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스페이스X 지분을 미리 쥐고 있는 펀드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성장주 ETF인 RONB 그리고 비상장 성장 기업을 담는 XOVR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기업들이라서 이 상품들이 만약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된다라고 하면 이 펀드의 가치들도 함께 좀 상장하지 않을까? 이건 미리 사는 거죠. 네. 이건 미리 사야 되는 거고 상장 이후에는 스페이스X로 자금이 몰려갈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분 가치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스페이스X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상장 후 대형 지수 편입 시에 발생하는 뭔가 패시브 펀드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게 뭐 QQQ, 뭐 스파이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 테마가 노출됐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ETF까지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조금 전 언급해 드렸던 RONB랑 XOVR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사고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뭐 매일매일 장 마감 후에 이런 ETF들의 마감 지수도 함께 보는데 뭐 2%, 4%씩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해지고 이미 오를 만큼 올린 핫한 펀드다. 그래서 이게 이미 많이 올라서 그 이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장 전까지 여러분들 플레이하시는 건 좋다. 네. 근데 상장이 임박할수록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고민과 또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UFO인데요.
이 순수 우주 ETF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로켓랩, 플래닛랩스 등 우주 인프라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스페이스X가 편입되고 한다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새로운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UFO를 엄청나게 사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큰 충격이 없고 스페이스X도 같이 포함되면서 모두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데 신규 자금 유입 없이 UFO에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종목만 편입을 해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UFO가 일단 들고 있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팔고 스페이스X를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단기 효과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런 테마들은 오히려 밀리거나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오히려 있어요. 그때. 네. 물론 그때 이제 유동성 상황도 보고 업황도 전체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서 우주 테마에 대한 전체적인 뷰가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그 ETF 같은 것도 설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스페이스X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펀드의 자금 유입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네. 근데 ETF는 설정이 금액이 있으면 이걸 그냥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ETF를 많이 사서 선물과 ETF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ETF를 더 좌수를 늘립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현물을 사기 때문에요.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효과는 저는 긍정적인 곳에 조금 더 한 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기회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놔야겠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는 캐시우드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의 아크K, 아크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노베이션 ETF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ETF는 우주 탐사, 방산, AI 인프라까지 폭넓게 담고 있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패시브 ETF와 달리 또 최근 한국에서도 액티브 ETF, 코스닥 액티브 ETF가 되게 핫했잖아요. 그렇게 매니저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큰 ETF예요. 스페이스X를 약간 1순위로 공격적으로 담을게라고 결정을 한다면 포트폴리오 안에 있던 기존 우주주는 물론이고 뭐 방산, 자동화 관련 종목까지 가차없이 내다 팔아치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액티브한 그 ETF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입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공격적으로 기존 종목을 희생시킬지 그들의 결정과 마음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좀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캐시우드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담을 수도 있고 스페이스X의 밸류가 결정을 하겠죠. 성장성만큼은 또 의심이 없기 때문에 뭐 아크 펀드도 그렇고 다른 쪽 성장주 펀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펀드들이 어떻게 이 스페이스X를 대할지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크X 이걸 사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ETF의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서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비중을 바꾸게 되면 또 그건 분명히 또 외신에서 데스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해당 뉴스가 보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런 결정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우주를 넘어서 방산 ETF에 대한 파산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잉, 로키드 마틴 등 굵직한 정통 방산주를 담고 있는 ITA, iShares에서 만든 US 에어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PA, 인베스코 에어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XAR, 세 가지 ETF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미 스타시즈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에 막대한 예산도 따내고 핵심 방산 기업으로도 함께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주항공 쪽의 ETF만이 아니라 이 방산 대표적인 ETF에도 편입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수년간 어떻게 되면 고착화되고 자리매김했던 미국 내 방산주의 서열이나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그 뭔가 수급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요. 저희가 단순히 우주항공 ETF만이 아니라 방산주 ETF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변동성을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방산 ETF와 우주 ETF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산 ETF는 오히려 좀 안 좋게 우주 ETF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스페이스X에 대한 평가는 이제 우주냐 방산이냐를 봤을 때 우주 쪽이 좀 강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 쪽으로 ETF가 들어오고 방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유입은 안 되면서 포함만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네. 유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규로 이제 여기 관심은 크지 않는데 스페이스X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산 업체들은 오히려 눌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방산 ETF에 대한 건
지금 스페이스X는 저는 우주 쪽 한 표. 네, 음. 우주를 더 보시는 게 맞다. 우주 ETF에 한 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우주항공 또 방산 ETF들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측 보시면요. 플러스 우주항공엔 UAM이 있고요. 그 아래 타이거 K 방산엔 우주 등이 있고요.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을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해외 주식인 스페이스X를 직접 담기는 어려워서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페이스X가 들어와서 비커가 넘친다 이걸 생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주 테마 시점에서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이 기업들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무사히 상장을 하고 나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지나가고 났을 때 스페이스X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전반적인 우주 방산 섹터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좀 예측해보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요것도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주 테마가 같이 좋아지면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오히려 조금 조정을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종목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선반면서 음, 올랐으면 그렇죠. 네. 상장 테마를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조정받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스페이스X와 사업을 정말 연결하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보이겠죠. 네. 그런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나중에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쨌든 저희가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에는 또 비중 축소 위험도 있고 위험받는 기존 위성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스페이스X 상장 직전, 직후 이들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리밸런싱 매도세와 함께 리스크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별로는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기업별로는 뭐 로켓넷, 인투이티브 머신즈, 이스트 스페이스 모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통신망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은 방어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진짜 결론 함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스페이스X를 대비하고 그 전후로 우리 어떤 투자해야 돼요? 라는 질문 해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AI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됐고 그쵸. AI가 완전히 지금 핫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우주도 굉장히 미래를 또 관통하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각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죠.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만 받쳐준다 그러면 우주 관련된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될 거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특히나 이 관련된 우주 시장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규모가 작다는 것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셔도 된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없었는데 갑자기 막 6월 10일이라는 그 날짜에 너무 또 내가 포모가 오는 건 비추. 그렇죠. 지금 너무 급하게 우주 쪽 사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늦었어요. 작년부터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제가 추천했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아지아이드 투자라든가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빠르게 또 이별을 구했던 그 종목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고, 그다음에 뭐 스피어 같은 회사들, 뭐 HVM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은 또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들 보시면 이미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근 이슈가 많은 좀 스페이스X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슈보다는 이 이슈를 가지고 ETF로 어떻게 좀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의 도움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